말씀드린 것처럼 88 대책을 통해서 정부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특히 서울은 B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어떻게 무제한으로 정부에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할 수 있다. 즉, 무주택자와 주택이 없는 아들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재개발 예정지의 빌라 투자 플러스 청약을 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번 88 대책의 가장 큰 수혜를 얻으면서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지 같이 특강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박용원입니다. 88 대책이 나온 후에 시장이 드디어 반응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88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바로 빌라 살리기다. 빌라 내년에 난리 납니다. 서울 빌라 정부에서 무제한 매입한다고 하고요. 정부 빌라 살리기 위해서 목숨 정말 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88 공급 대책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둘째, 정부 재개발 빌라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라 지금은 애물단지지만 앞으로 황금으로 바뀝니다. 88 공급 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5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즉, 서울의 정비사업,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속도를 내겠다. 두 번째로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빨리 공급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규 택지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겠다. 마지막 5번째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PF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테마는 2가지입니다. 즉, 서울의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 그리고 빌라 시장 정상화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속도를 빨리 하고 사업성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특례법까지 만들어서 빨리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를 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정비사업 수립하고요.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착공, 준공 단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만들고요. 사업시 인가와 관리 처분을 동시에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정비사업에 최소한 2, 3년 이상 빨리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의율도 70%로 완화를 했다. 이런 통합심의를 통해서 3, 4년 정도 더 빨리 시간을 땡겨서 입주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 포인트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세권 정비사업과 일반 정비사업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현재는 역세권 같은 경우는 법적 상한에 1.2배, 20%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종 같은 경우는 300%에서 360%였는데 88 대책으로는 법적 상한에 1.3배, 추가적으로 30%까지 더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3종 주거지역이 기존에는 300%였는데 390%까지 획기적으로 추가 용적률을 더 준다는 내용이고요.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의 1.1배, 즉 10%를 더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세권과 일반 정비사업 30%와 1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역에서 개발되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월등하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아파트의 비율도 낮추고 임대주택의 인수가도 1.4배, 즉 40% 이상 더 줘서 현실화시키겠다. 재개발 사업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고 또 싸게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 사업의 그런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의 비율도 줄이고 임대 아파트의 매입 가격도 현실화시킨다. 그만큼 재개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공급 의무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개발은 80% 이상을 중소형 평형대로 줘야 됐는데 이런 의무 공급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지가 좋은 지역,
중대형 평형을 많이 지어서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8 대책을 통해서 정부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속도를 빨리 해서 빨리 입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도 올려주고 임대아파트 비율도 느리고 비싸게 사가고 또한 중소형평 아파트의 비율도 줄임으로 해서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공급 확대 정책뿐만 아니고요. 또한 수요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내용을 보시면 공공신축 매입의 공급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신축 매입을 내년까지 11만 호 플러스 알파로 집중적으로 사드리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어떻게 무제한으로 정부에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매입하는 약정 체결 기간도 3개월로 단축을 하고 특히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회사나 개인들에게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연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상과 범위도 확대를 하고요. 단 한 세대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요. 특히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해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또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간을 27년도까지 연장을 했고요. 특히 임대 수요 정상화를 위해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27년 12월까지 확대를 했고요. 기존의 기축 소형주택을 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청약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비아파트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제 확대된 내용으로 보시면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금액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은 5억까지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빌라를 구입하셔도 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자격의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88 대책을 봤을 때 정부가 재개발과 빌라에 올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개발을 우리가 투자할 때 세 가지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투자 리스크를 이번 대책으로 많이 경감할 수 있다. 어떤 거냐? 첫 번째 기간의 리스크가 있죠. 재개발 투자하면 입주까지 기본이 10년, 길게는 20년까지 걸린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리스크, 또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했는데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져서 정말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왜? 첫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을 만들어서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인 입주의 리스크를 줄인다. 즉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심의를 통하면 지금 최소한 2, 3년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속도, 입주까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간의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든다. 두 번째로는 현재 재개발 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바로 공사비 급등입니다. 공사비가 급등을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스톱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공사 중에도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관리, 공사비 검증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겠다. 즉 사업 중단의 리스크를 줄여서 추가 분담금의 리스크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업성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허용하겠다. 특히 역세권역이 혜택을 많이 받는데 기존 상한 용적률의 30% 이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임대주택의 비율도 줄어들면서 인수가 또한 40% 이상 더 올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증대가 되면서 85제곱미터 중소형평형 때 의무 공급을 폐지한다. 특히 재개발은 80%까지 져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중대형의 대형 단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재개발의 사업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조합원, 신규 투자자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투자 수요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빌라가 지금은 애물단지지만 앞으로 황금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정부에서는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전략과 투자 수요를 올리는 이 투트랙 전략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의 공급, 서울 같은 경우는 1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소멸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건설회사에서 공급을 할 수가 없겠죠. 왜? 수요가 받쳐주지 않고 분양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앞으로 수도권 지역 11만 호를 매입하겠다. 거기다가 서울은 무제한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신축 빌라 매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빌라를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바로 토지, 땅이 필요하겠죠? 그 땅은 바로 단독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러면 신축 빌라를 짓기 위한 원재료, 즉 단독 다가구의 토지가 필요하겠죠? 이런 토지의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빌라의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빌라의 원가가 올라가면 즉 빌라의 매매가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신축 임대형 빌라는 상급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가 워낙 비싸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단독 다가구 주택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중하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하급지의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급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중하급지의 매매가가 올라가면 상급지의 가격은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상급지 중에서도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가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무제한 매입 확대 정책뿐만 아니고요. 투자자들의 빌라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죠. 6년 단기 등록 임대사업자의 부활과 85제곱미터와 공시가 5억 미만은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서 청약 기준을 완화했죠. 이런 수요 확대 정책에 따라서 주택수 제외의 기간도 27년 말까지 연장이 됐고요. 청약 자격도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지역의 투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재개발을 투자하셔서 아파트를 한 채 받으시면서 청약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셔서 당첨이 되셨을 때는 실거주는 청약받은 곳에 사시고요. 서울 상급지에 지분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할 수 있다. 즉 무주택자와 주택이 없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재개발 예정지에 빌라 투자 플러스 청약을 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정말 재개발과 빌라 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더 센 정책이 하반기에 또 나올 겁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서 아파트 시장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막을 거고요. 재개발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증가시켜서 재개발 활성화 또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한 죽어있는 빌라 시장의 무제한 매입 그리고 소형주택의 투자 수요를 끌어올려서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재개발과 이런 빌라 시장은 앞으로 정상화가 되고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의 투자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재개발 시장 쪽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재개발의 투자 가치와 재개발 지분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임사를 통한 적극적인 소형주택, 소형 빌라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개발 사업 드라이브 그리고 빌라 살리기 올인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즉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지역에 남보다 먼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입지 가장 중요하겠죠. 사업성이 좋은 3도심의 접근성이 좋고
신축 아파트가 최소한 10억 이상 되면서 역세권역이 앞으로 투자의 최고의 입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개발 가능성이 크고 개발 압력이 점점 더 커지는 지역, 즉 노후도와 주민의 의지가 강한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남들보다 먼저 선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책과 함께 큰 수익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정말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1년 안에 투자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이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 역세권, 재개발 가능한 지역, 소액으로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요. 이번 88 대책의 가장 큰 수혜를 얻으면서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 같이 특강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요.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고 리스크는 최소화하고요. 수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시면서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